월요일 주식시장이 마감을 하였으며 현재 시간은 4시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세 번째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고, 이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지만, 코스피는 이렇게 빨간색 봉으로 시초가보다 이 시작 지수보다 조금 위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빨간색 봉으로 마감을 하였고, 오늘 수급 상태를 보면은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지수 방어에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투신 쪽에서도 크게 팔아먹으면서 이 투신과 기관, 사모펀드, 금융투자, 투신이 이렇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이 투신이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투신의 영향이 상당히 컸고, 연기금은 사든 말든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투신이 팔았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이 구간까지 무너졌는데 최근에 기술적 반등으로 겨우겨우 이 오른 가격을 유지시켜주면서 황금선까지 올라갔지만 그거를 못 버티고선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또 오늘 특이한 수급이 있다면 외국인 쪽에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도 그렇게 강도가 높게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 이때 8월 5일, 8월 6일 이때처럼 좀 강도가 높게 한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 1,400억 정도 매도가 생각보다 약했으며 코스닥에서만 매도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1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1조 이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오늘 수급을 예측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외국인의 매도가 선물과 코스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면은 당분간은 또 시장이 정말 분위기가 안 좋고 무조건 팔고 도망가야 될 텐데,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가까이 들어오면서 게다가 이 시장이 끝나고 4시 한 시간의 거래에 진입할 때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곧 협상을 시작해 협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우리나라 정규 시장이 종료되자마자 미국 선물도 갑자기 급등을 하였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레버리지를 보시면 엄청난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1.77%.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1.77%, 인버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레버리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인버스도 마이너스 한 0.5%, 이 정도로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시장이 끝나자마자 움직이고 있고, 좀 정규 시장에 저런 소식이 나와서 시장이 좀 급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해외적인 악재나 호재가 있을 때 시초가나 아니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잠깐 반짝 움직일 뿐, 정규 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수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금 차트가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이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시작해서 이런 수급이 또 나온다면은 그냥 갭 상승만 할 뿐 또다시 이 지수가 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지만 코스닥만 보더라도 이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제대로 올려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제가 몇 번 말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단기 차익을 챙기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지, 이 코스닥을 다시 지수를 회복해서 완전히 좀 증시를 안정화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황금선까지 회복을 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계속 이동평균선은 이 가격 아래에서 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뭐 나중에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증시의 분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정규 시장에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장에 수급이 괜찮으면은 오전장에 보다가 원래 평소에 봐놨던 종목들을 진입을 하려 했는데 수급 자체가 나빠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100억인가 200억치 샀습니다. 외국인이 금요일도 350억치 매수로 마감을 하였고, 뭐 오늘도 오전장에 외국인이 사는 척했지만 그 뒤로부터 꾸준하게 팔아서 1100억치 매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올려줄 생각보다는 개인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에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얘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얘들이 양매수 나오면은 그날 매수해가지고 그날 수익을 보던가 아니면 그날 종가까지 들고 가던가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갭상승하고 할 때 팔아먹던가, 아니면은 장 초반에 잠시 눌리다가 상승할 때 그때 팔아먹던가, 아무튼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팔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팔면은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또 크게 사주면은 사는 것이고, 똑같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얘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 얘들이 매수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때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을 사가지고 빠르게 먹고 나오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증시가 반등을 해가지고 주식을 몇 개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갈까 했더니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마이너스 4%, 이때 크게 반등을 한 뒤로부터 마이너스 4%의 변동성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코스닥을 본다면 뭐 여기서 또다시 얘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사는 시점에서 코스닥이 또 하루 만에 2%, 3%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매수해서 단타를 치라는 것이고, 그때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더라도 그 다음날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냥 계속 가지고 가던가 아니면 적정 수익을 얻고선 매도를 하던가 똑같이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증시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고, 지금 가장 이슈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그게 완전히 끝이 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이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딱히 진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의 거래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날 시장 분위기를 보고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을 매수를 하던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다 하더라도 접근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역시 저는 장중에 오전장에 수급을 보자마자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잠깐 증시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도 가끔 보면서 증시가 계속 흘러내리길래 힘을 못 받길래 하루 종일 거의 매매도 하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에도 거의 체크를 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도 딱히 볼만한 종목을 크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금방 무너지고, 오른다 해도 금방금방 윗꼬리가 달리면서 무너지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오던가. 요즘에 진짜 줄 때 먹어야 됩니다. 매번 반복하는 말이지만 줄 때 먹어야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냥 그 예측이 틀려서 바로 내려가서 손절을 하면은 잠깐만 아쉽지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샀는데 한 10% 이상 수익이 나다가 그게 더 못 오르고 내려가지고 그 10%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서 손실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더 마음속에 남고 좀 그게 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줄 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고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은 그냥 단기성 매매로 기관과 외국인과 똑같이 대응을 해주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아무 종목도 보유를 하지 않았고, 오늘 좀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수를 보고선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래도 보고 있던 종목, 특히나 SNS텍과 솔리드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둘 다 장중에 지수가 그런데도 좀 이거는 만원까지 돌파를 했고, 솔리드도 2.8% 약 3%까지 수익을 주면서 고점을 한 번쯤 뚫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들을 계속 볼 예정이고, 수급을 보면 역시나 이 메릴 린치가 들어온 종목들은 그 다음 거래일에 무조건 팔고 나갑니다. 솔리드도 메릴 린치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바로 팔고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에 메릴 린치가 당일 좀 많이 접근을 한다면 그 다음 거래일에 높은 확률로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 오텍이라는 종목이 너무 매수가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잠깐 보면서, 이쯤에 보면서 고점을 뚫어줄 때 보면서 이 지수가 끝까지 무너지고 있길래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못해서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놨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봤다가 그냥 시초가에 무작정 진입하는 게 아니고, 장중에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하든 하락으로 출발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가 시초가와 이런 시간의 거래에서는 해외적인 그런 이슈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규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또 커졌고, 여기서 레버리지가 크게 오르고 있고 인버스가 내리고 있지만, 내일 시장에서 최대한 시작 가격을 지켜주면서 수급이 좋아야지 또 다시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거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때부터 거의 이 황금선을 깰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짧게 먹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지수가 회복이 되어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하루 정도 오버나잇, 그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만약 내일 지수가 종가가 다시 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내일 지수 상태를 보고 오버나잇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버나잇을 해도 그게 괜찮은 종목이면은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봤자 시초가에 한 1, 2%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1, 2%의 손실 정도는 좀 각오를 하시고 편하게 지수의 상태와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지수가 완전히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단타만 치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상태는 무조건 짧게 빠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급을 따라다니면서 최대한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경험이 없으시면은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시고 그냥 일주로 매매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거나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